워터로 카드, 단순한 점술이 아닌 인류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타로 카드는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로운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인류 공통의 더 깊고 은밀한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타로를 그저 호기심 어린 점술의 한 종류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생각의 베일을 걷어내고 타로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과 연결된 놀랍도록 심오한 지식체계이자 강력한 심리적 도구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보편적인 상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인류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탐험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타로의 여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 기원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는 15세기 중반 이탈리아 북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추측하고 있죠. 놀랍게도 처음 타로 카드는 우리가 아는 점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카드 게임, 즉 트리옴피라는 이름의 유희용 카드였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연회장 한편에서 귀부인과 신사들이 오늘날의 트럼프 카드처럼 타로를 가지고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초기 타로 카드의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신비로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소 투박하고 고풍스러운 그림체로 당시 사회의 계층이나 풍습을 반영하는 이미지들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오락용 카드였던 타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비주의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타로는 점차 은밀한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유럽 전역에 신비주의와 오컬트 사상이 확산되자 타로 카드의 독특하고 상징적인 그림들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연금술사나 신비주의자들은 타로의 각 카드에 담긴 그림을 단순한 사파가 아닌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은유로 바라보아 마치 오래된 양피지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기록처럼 그들은 타로 카드 속 이미지에서 인생의 지혜와 우주의 법칙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로는 단순히 점을 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무의식과 집단적인 지혜를 담아내는 상징 체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체계적인 신비주의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타로 카드는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깊이 있는 상징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초기 타로 카드와 현재의 타로 카드를 비교해보면 디자인과 상징성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했던 그림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품게 된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타로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 애썼다는 증거가 아닐. 이처럼 타로의 역사는 단순한 카드 게임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오한 도구로 변화해온 흥미로운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로 카드의 핵심을 이루는 메이저 아르카나가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을 거대한 이야기로 그려내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타로 카드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인류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오한 상징 체계로 발전해온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 여정의 핵심으로 들어가 우리 삶의 거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세계를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메이저 아르카나는 22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카드들은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처럼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성장 단계와 심리적 원형, 그리고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압축되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듯 혹은 영웅이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듯 메이저 아르카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길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카드는 바로 바보 더 풀 카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아직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나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자유와 성장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호기심처럼 바보 카드는 우리에게 삶의 모험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바보의 순수한 잠재력이 현실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마법사, 더 맥지션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마법사는 탁자 위에 놓인 4가지 도구, 완드, 컵, 소드, 펜타클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 감정,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주체적인 힘을 의미하죠.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듯 마법사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이 카드는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을 깨우고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사제, 더 하이 프리스테스 카드가 상징하는 내면의 지혜와 직관입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베일 뒤에 앉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고요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거나 예상치 못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숲속의 현자가 고요히 앉아 우주의 이치를 깨닫듯 여사제 카드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좇지 말고 잠재의식 속에 감춰진 지혜와 직감을 믿고 따르라고 조언하는 듯합니다. 이는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안정과 질서를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황제 더출 엠페러 카드입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있는 황제는 권위, 안정, 그리고 구조적인 통제를 상징합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명확한 규칙과 경계를 세워 현실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마치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듯 황제 카드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계획성,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단단한 의지와 확고한 결단력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 황제 카드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개척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휠 오브 포춘 카드는 바로 이러한 삶의 순환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행운과 불운, 상승과 하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거대한 주기를 보여주죠.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에도 기회와 도전, 시작과 끝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순응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 메이저 아르카나의 22장은 이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심리적 원형을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 삶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압축해 놓은 듯한데요. 이 카드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점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통찰하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이 인생의 거대한 흐름과 보편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큰 지도를 펼쳐놓고 큰 산맥과 강줄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작은 길과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의 카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풍경을 세밀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마이너 아르카나는 4가지 슈트, 즉 완드, 컵, 소드, 펜타클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슈트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4가지 영역을 상징하며 마치 각기 다른 색깔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다채로운 의미를 전달합니다. 먼저 완드 슈트를 살펴볼. 이 완드는 지팡이를 뜻하는데요. 마치 마법사가 지팡이를 휘둘러 마법을 부리듯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강렬한 의지, 가슴 뛰는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영감 같은 것들, 회의실에서 번뜩이는 기획안을 발표하는 열정적인 모습,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 혹은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 등이 바로 이 완드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활기찬 불꽃을 지피는 모든 순간들이 이 완드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컵 슈트는 무엇을 담는 잔처럼 우리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깊은 울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기쁨, 슬픔, 평화, 그리고 직관과 같은 인간의 섬세한 감정들이 이 컵 안에 가득 담겨 출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연인들이 카페에 앉아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음을 나누는 순간,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얻는 시간, 혹은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파고들이 이 컵 카드를 통해 표현됩니다. 때로는 달콤한 행복을, 때로는 아픈 상실감을 전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컵 슈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드 슈트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날카로운 분석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명확한 판단력, 혹은 진실을 파고들어 본질을 밝혀내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죠. 회사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시험을 앞두고 밤새워 공부하며 지식을 쌓는 학생의 모습,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들이 모두 소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진실이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혼란을 정리하고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지성의 힘을 이 소드 슈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타클 슈트는 오각형의 동전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세상과 현실적인 안정, 그리고 노력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재물, 직업, 건강,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를 뿌듯하게 바라보는 직장인의 모습,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모습, 혹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거닐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실질적인 요소들이 이 펜타클의 이야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기반을 다지고 성장하며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이너 아르카나의 각 슈트는 우리 삶의 특정 영역을 대표하며 각 슈트 안의 숫자들은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더해줍니다. 에이스 카드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숫자 10 카드는 완성이나 결실을 의미하듯 각 숫자가 지닌 보편적인 상징성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의 변화를 더욱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이 이 타로 카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결국 마이너 아르카나는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비춰주는
친근한 거울이 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성장과 좌절을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 아르카나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면모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타로 카드가 그저 막연한 점술 도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타로 카드를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심리적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많은 분들이 타로를 뽑는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점쳐보는 신비로운 의식으로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사실 타로 카드는 훨씬 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헤맬 때 갑자기 나타난 능숙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것이죠. 타로 카드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랍도록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카드를 뽑아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속의 다채로운 이미지와 상징들은 마치 섬세하게 가공된 거울처럼 우리 내면의 깊숙한 목소리를 비춰주죠. 타로 카드를 배열하는 방식, 즉 스프레드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가장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듯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종류에 따라 카드 배열의 형태도 놀랍도록 다양하게 변하죠. 오히려 우리 모두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집단 무의식 속에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지혜와 상징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고요. 타로 카드는 바로 그 무의식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타로는 우연히 뽑은 카드 한 장이 내 상황과 놀랍도록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메시지나 잠재된 지혜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로 카드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지혜와 보편적 상징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보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류 공통의 심리지도인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로를 둘러싼 미신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타로 카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도구가 아닐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